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사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주 목요일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인가,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니까 그때 무료로 공략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이었죠. 2주간 국내 시장이 많이 휘청거리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연이은 상승세가 기록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수익은 좀 어떠셨나요? 계좌가 많이 아직도 푸릇푸릇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지난주에 수익들이 많이들 좋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면요, 이런 푸른 계좌가 붉은 계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올라갔는지 잠깐 분석한 뒤에 오늘에도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조목조목 따지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종목 상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리딩을 좀 해드리고 2부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료 공략주 이런 것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종목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한 10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많이들 참여하시면요, 많이 참여하시는 만큼 종목들도 많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은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또 찍어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나가겠지만 그 100원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감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아깝지 않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송 이후에는 또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잠깐의 또 이벤트로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종목들 공략을 좀 해볼 테니까 지금 당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수익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어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 9월 달이었죠. 9월 30일 날 10월 달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산업부터 해서 총 26가지의 종목들을 또 매수하고 넘어왔는데, 물론 이 종목만 뭐 매수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당일 매매 또는 뭐 길어봤자 2, 3일 내에서 수익을 받아왔던 종목이고요. 이번 달만 해서 뭐 우리 산업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인트로메디까지 해서 한 달간, 우리 아직 한 달 지나진 않았죠. 그래서 202%의 수익을 받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수익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방송이었죠. 지난주 방송에서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다음날 바로 이렇게 10% 이상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제가 또 지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략을 해드렸던 우리 지리산, 요즘 최근 지리산이 지난주에 방영을 하면서 10%대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물론 이제 제도는 소멸됐지만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왔던 태평야물산도 공략을 하면서 벌써 태평야물산을 이번 달에 3번이나 재공략하면서 먹고 또 우려먹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지금 엔터들에 대한 관련된 엔터주들이 지금 기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난 노란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니뮤직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수익을 챙겨서 넘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어필을 좀 할 텐데요. 요거 기다리셨다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최근 202% 정도의 수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루 2% 수익을 만족을 하시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2%가 한 달에 20일장이 열리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이만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욕심 없이 차근차근 밟다 보면은 이런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기 앞서 잠깐 미국 시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다가 어저께 잠깐 이제 단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뉴욕 시장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상승감으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오늘 좀 빨간불을 좀 켜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장 들어가면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쏟아서 나왔어요. 쏟아져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장으로 막판에 차익 물량을 실현을 하면서 하락 장세를 마감을 되는데요. 다우지수가 거의 0.7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잠깐 주춤해서 나왔는데 아마 내일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하락 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연속세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저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어제 잠깐의 조정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미국 시장에 대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락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자금력이 아직까지 탄탄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가 잠시 하락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현물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달부터 상승세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후반기로 갈수록 마감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공략해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구글 알파벳이었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4%, 6%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고 또 매출과 연관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음식료품 관련된 종목들도 잠깐이나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7,400만 원, 7,5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비트코인 코인들이 하락 장세를 좀 찍고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물론 실물은 아니겠지만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연말까지는 안 그래도 1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 부담은 크겠지만 비트코인 말고도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업비트에 대한 그 지분 보유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차후에 공략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국내 시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시장까지 어떻게 또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이요. 잠깐 국내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시장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죠. 최근 들어서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장세를 좀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0.7%, 77% 정도 하락을 했고 외인들이 2,885억 정도 시장에 대한 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28% 하락하면서 한 770억 정도 매도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지수뿐만 아니라 선물 지수까지도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보합권,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조금 더 힘들어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오늘 10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은 좀 인내가 필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월 달 초반부터 하락 장세 3,000포인트를 깨지면서 다시 반등 추세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까지는 이렇게 밀리더 하더라도 11월부터는 이제 다음 주죠. 본격적인 상승세는 11월부터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어제와 오늘 연일트로 지수가 밀려서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라면은 오늘 장 마감 전에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큰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오늘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장 초반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가 그러고 나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슬슬 반등이 오는 그런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좀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많이 내렸다면은 지금 당장 공략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좀 공략해보시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보다도 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를 먼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형주들은 지금 움직여봤자 기껏해야 0.5%, 1, 2%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삼성 SDI 이런 대형주 위주로 공략하는 것보다 중소형주를 위주로 먼저 공략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컸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 주간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테마가 좀 움직일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뭐 맥스트라든지 뭐 원준, 뭐 큐라크, 이노뎁 등등 어저께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긴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조정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은 시장이 좋지 않아요. 어제도 그랬고 뭐 이틀 전에도 그랬고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다가 지금 이제 상승세를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요.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지금쯤 슬슬 매집을 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일단 천선이 깨졌어요. 천선이 깨지면서 이미 하락 장세를 마감을 했고 다시 한번 10월 이제 중반부터 들어오면서 다시 천선을 상승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아마 다시 한번 900포인트까지 깨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당연히 주가는 다시 한번 1050선까지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연말까지는 기대가 되니까 지금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홀딩하는 자세로 대기해 주시면 됐고요.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홀딩하는 자세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만약 현금이 좀 확보가 되신 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눌렀다가 반등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지금 한참 관심을 보였던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종목들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11월 달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공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지수는 뭐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종목이죠. 종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세네 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게 있었어요. 바른손을 한번 볼까요? 바른손을 매수하신 분들이 뭐 4,000원 초반, 3,000원 후반대에 매수하신 분인데, 요 라인대에 매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에서. 일단 바른손에 대한 종목을 언급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한번 흔들어놨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지온 게임 관련주였죠. 그래서 어제도 버키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후발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고요.
또 덱스터가 연일은 상승세를 이어지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덱스터 종목들까지 상한감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방영을 했지만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태평양물산 A스토리들이 지금은 뭐 어제와 이틀간에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이은 상승세를 보였고 수익을 또 실현하는 그런 종목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계속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국내 영상 콘텐츠, 엔터주 이런 제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도 우리나라 웹툰 작가 이런 거에서도 꽤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키다리 스튜디오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초록배 미디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팬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지금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 엔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엔터주들에 대한 국내 시장의 점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바른손도 그 중에 하나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바른손은 영화, 뷰티, 뭐 외식 사업, 기타 뭐 이런 사업들에서 여러 가지 제작하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통업이죠. 그런 화장품까지도 연계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예전에 19년도, 20년도에 그 기생충에 대한 시발점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조정받고 최근 들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바른손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에서 보면은 최근에 2,000원대에 대한 초반에서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다가 국내 시장에 대한 발걸음을 뒤지면서 한번 슈팅 자리가 나오면서 1차 파동이 한번 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연이은 이제 횡보 자리, 즉 말씀드리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박스권에서도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서 횡보장으로 나오면서 박스권에서 추가적인 상승, 돌파구만 형성되면은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한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차 파동 나오면 다시 한번 1층 자리가 뭐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보다도 다시 한번 재료가 소멸돼서 악재성이 나오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차트의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있는 주가가 워낙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1차 파동 한번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2차 파동도 한 번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죠. 한 번 더 급등하는 시세에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횡보 자리를 메꾸면서 또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차트가 괜찮죠. 괜찮기 때문에 지금 4,000원 초반권, 뭐 3,000원 후반권에 보유하고 계신다라면은 조금 더 홀딩해서 뭐 2차 파동까지 나오는 거를 보시고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얘가 손절가를 잡고 본다고 하면은 3,750원 요 21선을 깨지는 바닥권에서 이탈하고 나오면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라면 당연히 하락 장세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탈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고 좀 가져가시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좀 비중이 좀 적다. 적은 상태에서 좀 비중 갖고 있는데 3,750원이 깨졌다. 근데 난 좀 보유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3,500원 선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단가를 낮추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큐라클이라는 종목인데요. 큐라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신규 상장주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 최근 들어서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거의 두 달 많이 올라왔죠.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조정을 길게 받으면서 나왔고 바닥 장세에서 3만 원 초반부터 지금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는데요. 이 큐라클은 신규 상장주에도 불구하고 뭐 혈관 질환, 만성 대사성 암, 뭐 대성 질환, 암 질환 등에 대한 그런 연구하는 기업인데 현재까지 5개 또는 많게는 7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재료들이 아직까지도 다 나와 있지 않고요. 장 초반에 얘네들 상장 초반에는 좀 재료들이 나온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수급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저께 공시였죠. 어저께 시외에 마감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뭐 유럽의 1인 안과 그런 전문 회사 그런 떼야의 2천억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자마자 시외에서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는 그런 장세를 좀 보였어요. 물론 뭐 하락 장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 3만 원 초반부터 4만 원까지는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아직까지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와 2차적인 승인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들, 파이프라인이 아직까지도 가동되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제 막 어저께 시외에서 재료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한 눌림이 나왔지만 오늘 눌리더라도 좀 더 저라면 좀 더 보유하면서 가져갈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35,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잡고요.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좀 홀딩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최근 6만 원까지밖에 돌파를 못했어요.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는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장세 어차피 시장에 대한 지수가 내리면서 이런 큐라크 제약바이오 종목 신규상장주들도 하락하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하면서 차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인데요. 뭐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 똑같은 종목이죠. 제가 엊그저께 지금 위드 코로나 11월 달부터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될 것이죠. 시작되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 전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코리아나 뭐 토리머니 뭐 아모네프시픽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차트가 비슷하죠.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볼게요. 얼마 전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이었는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되고 12월 중순부터라면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노마스크에 대한 수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얼굴에 있는 화장이 가장 먼저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미 한번 여행 상품이나 공항 관련된 주는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왔고 그거 말고도 이제는 좀 화장품들이 슬슬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종목이지만 이제 막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대량 거래들이 한 번 더 얘네들이 한번 나왔고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61선 터치 한번 했고 121선까지 터치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당연히 121선을 오늘 장에서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이런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10,000원권까지는 좀 안전하게 좀 가져가도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10,000원까지는 이탈만 하지 않으면 이 장 안에서 61선 위에서만 주가가 놀면서 한 번 더 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이런 화장품 관련된 물론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서서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 주간에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니까는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8시 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요.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우선 노란톡방에 대해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문자로 샵 3989로 김스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통해서 살짝 찍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100원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00배, 100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100원이 아깝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오늘까지만 공개가 되고 오늘 이후에는 다시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입장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는요, 오늘 공약주, 또 이번 주 공약주, 다음 주 한 주간의 공약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또 이벤트성으로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같이 매매를 해볼 건데요. 그 매매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000명 넘게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빨리 입장하셔야지 같이 또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노란톡방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저께 종가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를 매수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같이 지금 매매가 가능하니까 같이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달, 이번 주였죠. 이번 한 달, 지난달 9월 30일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종목을 또 추천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우리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인트로 메디까지 매수하면서 저는 202%에 대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종목에 몇십 프로 가져가는 것보다 야금야금 조금씩 매수,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챙기더라도 단 3%, 6% 챙기더라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욕심 없이 챙기면서 충분히 100% 이상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달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63%에 대한 수익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거의 40개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160%, 150% 이상 수익을 챙겼고, 이번 달 역시도 마찬가지로 200% 넘게, 짧게는 이 정도, 저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받았겠죠.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DA 테크놀로지, 리비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매수를 해서 넘어왔고, 그 다음날 바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고요. 싸이월드 관련주다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 지난 방송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연이어서 나오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드라마, 이런 작품들, 지난주에 방영을 하면서 10%대 이상에 대한 시청률을 보였던 그런 지리산, 방영을 하기 전이죠.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태평양물산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받아왔던 이런 종목이었죠. 벌써 3번이나 수익을 받아왔고요. 또 우리 이거 말고도 키다리 스튜디오죠. 키다리 스튜디오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추천해주면서 이런 엔터주 관련된 그런 영화 콘텐츠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잠시 후에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그걸 좀 아직까지 키다리 스튜디오를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거 리딩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관련된 싸이월드죠. 싸이월드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도 연이어서 2번씩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총 202% 정도 한 달 동안 시장에 대한 수익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10월 달부터 지속적인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바닥권을 가졌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홀딩하면서 기다리면은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는 게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고요. 이런
펜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잘 골라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와 같은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드렸던 DA 테크놀로지 11월달 이제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그런 리비안 관련주들이 리비안이 상승하기 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크게적으로 리비안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목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맞았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이런 장에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을 다 챙겼죠. 챙겼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수익권이에요. 그 다음날 만원권까지 목표가 이상치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 장세를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DA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요 8,000원 언저리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나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이 꼬꾸라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1차적인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는 이 모든 종목들이 일단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9,000원 다시 한번 9,500원까지 터치고 나올 때까지는 좀 홀딩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는 반드시 8,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기준을 잡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지니까는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 오늘 시장에서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편입해서 갈아타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니까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자,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난주에 제가 아마 얼마였지? 18,900원이었나? 한번 볼게요. 지난주 키다리 스튜디오를 19,250원에 매수를 했었네요. 19,250원. 19,250원에 매수를 해서 저희는 다 빠져 이때 마지막 종가 때 매수했지 빠져나오면서 제가 2만원 상단에서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원까지 드렸고 2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문자로 노란톡방에다가도 그 이후로는 자율 매매하시고요. 저라면 수익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전량 다 수익을 챙겨서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2만 100원 언저리에서 올라가더니만이 그대로 하락 장세를 나왔죠. 물론 이 키다리 스튜디오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엔터주들도 주가들도 뭐 쇼박스라든지 뭐 버키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하락하면서 내려왔죠. 내려왔으면서 어저께 다시 한번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올라가는 것을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 모바일 컨텐츠 웹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 있어요. 재료들에 대한 남아 있는 걸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넷플릭스에 대한 그런 기대작이 또 있죠. 지옥이라는 웹드라마가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만 원까지밖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이죠.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DP라는 그런 우리 군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한번 돌풍을 한번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또 오징어 게임들의 돌풍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넷플릭스의 기대감,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웹툰 드라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마 지속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지만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영업이익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50%, 180% 이상 나왔던 그런 실질적으로 흑대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막 상승세를 바닥권에서 다지면서 깨지지 않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는 당연히 충분히 들어줄 거고요. 또 다시 한번 2만 원 언저리까지 터치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얘네들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중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점점점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21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모습이죠. 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말 기대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6,000원까지 과감하게 손절가 16,000원까지는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만 원 위까지 들어주는 거를 목표로 설정해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나오지 않을까 좀 됩니다. 또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갖고 이런 엔터 모바일 관련된 게임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물려있더라도 좀 홀딩해서 가져가 본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이번 주, 오늘 한 주간,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될 것인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싸이월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 리비안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해드렸고, 얼마 전에 2차전지 섹터들이 한 번 또 크게 움직임이 보였죠. 엊그제였죠.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틀 전에 언급을 해드렸고, 어저께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센트럴모텍도 당일날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삼보산업이라는 종목들도 어저께 7, 8% 정도 상승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었고, 지난주 방송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NHN 벅스 그리고 인트로메딕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다날도 어저께 또 급등하는 모습으로 그렸죠. 그래서 향후 방향으로는 당분간은 좀 싸이월드가 정식적인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싸이월드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죠. 싸이월드가 GS25하고 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지금 때가 엄청 빠른 동계 준비까지 하면서 마스크를 또 판매하고 있어요. 약국에서 GS25에서 마스크 판매량이 대거 또 늘어나고 있는데, 마스크는 핫팩이 판매량이 늘고 있으면서 동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인트로메딕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와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리면서 인트로메딕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런 자리에서 기록을 했고, 기록하면서도 연이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얘네들을 잡기가 좀 무섭다,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 종목도 말고도 어저께 다날이라는 종목도 상승세가 나왔죠. 다날도 그렇게 따지면 다날도 아직까지는 크게 오름세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인트로메딕하고 NH 벅스 요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NH 벅스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막 조정받으면서 횡보장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밀리지 않고 있어요.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즉 아직까지 잔존해 있던 이런 물량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런 종목도 NHN 벅스 그리고 인트로메딕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단기 과열이 발동할 것을 예고를 해놨어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에서 이 경고 딱지를 피해가면서 주가가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요. 지금 싸이월드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싸이월드에 대한 주가들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이미 싸이월드는 거의 몇십 년 전부터 물론 저도 싸이월드를 했지만 지금 40대 50대 분들도 분명히 싸이월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했던 추억들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얼마 전에 싸이월드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한번 들어갔다가 옛날 사진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오픈하는 순간 이런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더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니뮤직도 있었고 이런 벅스나 인트로메딕이나 다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데
싸이월드가 지금 예전만큼에 대한 그런 싸이월드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이미 메타버스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게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싸이월드에 대한 모든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좀 더 재료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막 메타버스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보자면은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MP가 대장이었죠. 그리고 맥스트도 싸이월드 관련된 지속적인 신규 상장주지만 계속적인 오름세로 이어가고 있죠. 지금 7만 원까지가 올라가고 7만 원까지 돌파하고 있어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지만 싸이월드 그 메타버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을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싸이월드가 우선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바뀌게 되면은 물론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같이 연결해서 볼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이런 것들 있죠. MP M게임, YJ M게임즈, 여러 가지 룸투스 코리아 여러 가지 게임주, 모바일 산업에 같이 끼어들고 있는 메타버스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싸이월드가 시발점이 됐어요.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한번 큰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메타버스하고 연계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좀 눌릴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좀 이런 종목들, 싸이월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본다면은 저라면은 단기적인 것보다도 좀 스윙적으로 싸이월드가 정식 오픈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 관련주였죠. 그것보다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요. 11월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 10월 달에 마감이 되는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우리 노마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물론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한국 화장품에 대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이런 수혜를 또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 11일이 되면은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은 또 중국 광분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보복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되니까는요. 이런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행 상품도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행 상품이나 공항 상품은 이미 오를 때로 많이 올랐고, 물론 지금도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레저 스포츠에 대한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예전에 골프 사업, 스크린 골프가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물론 스크린 골프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골프존도 지금 벌써 7만 원대부터 14만 원대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골프존 한번 찾아볼까요? 7만 원대부터 해서 막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횡보장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밀려날 것인가 긴 박스권 횡단구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로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 번 더 2차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예전에 골프라고 하면은 50대 뭐 부모님 세대들이죠. 이런 부모님 세대들에 대한 골프에 대한 열망들이 많았고, 지금에서 조금 돌이켜보면 30, 40대 이제 직장인들 뭐 하시는 분들 30, 40대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골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골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이런 골프 사업에 대한 뛰어난 전망적인 이슈에서 코로나 때 때문에 또 한 번 더 나이대가 더 낮아졌어요. 20대가 골프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몰랐지만 30, 40대에서 많은 골프를 치면서 스크린 골프장이 나왔고 이런 골프에 대한 유행이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20대까지 내려오면서 20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소개팅을 골프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벌써 어플까지 나오면서 스크린 골프장에서 20대들이 소개팅까지 연이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20대까지 나온다면 나이대가 연령이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다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프장 사업, 스크린 골프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골프전에 대한 사업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골프장만 잘 되느냐? 또 아니죠. 아웃도어 매장이죠. 제가 이제 골프웨어들에 대한 종목들, 주가들도 상승하면서 이런 골프웨어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지만 해외까지 가면서 또 골프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골프웨어 쪽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레저 상품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등산하면서 등산객들에 대한 이런 등산용품, 겨울철 되면서 또 패딩이나 이런 의료 패션, 이런 품목들도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수익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섹터들을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좀 많죠. 야, 싸이월드도 봐야 되고 뭐 메타버스도 봐야 되고 뭐 골프도 봐야 되고 뭐 화장품 중국 소비주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민되실 때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은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번 주는 이런 섹터, 다음 주는 이번 섹터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또 과감하게 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방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저는 방송 이후에도 장중 공개 방송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해서 수익들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